저희가 지금 그 강의 제목을 고약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살면서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로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해도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비를 안 키면 못 찾아가요. 근데 제가 살아온 일을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찍어줬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를 해줬는데 나이가 한 60쯤 돼 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공부 잘해봐야 그게 그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나 또 아니면 저희 아이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내비게이션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 값을 집어넣지 말고 옛날 고전에서 좋은 글을 찾아서 아마 내 내비게이션에, 각자의 내비게이션에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 각자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만든 제목이고, 오늘 강연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연을 가끔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듣는 사람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오늘 하는 얘기가 좀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고대 미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하고 관계없지만 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이제 4명의 고대 미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꼽히는 미인이 누구냐면 서시라는 여자입니다. 서시. 5월 동주라는 그런 고사에 나오는 월나라의 미녀인데 이 미인 때문에 결국 오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서시라는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면 젊어서 하루는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어요. 빨래를 하러 갔는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서시를 보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넋을 놓고 보다가 지느러미 짓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시의 별명이 뭐냐면 침어라고 그래요. 가라앉을 침자에 물고기 어자에서 물고기를 가라앉혔다. 게 침어고, 두 번째 미인이 왕소군이라는 한나라 때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흉노족에 팔려갔어요. 팔려가는 게 이제 흉노족 왕이 한나라한테 궁녀를 하나 보내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얽힌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길거리 강의다 보니까 짧게 하면, 이 여자가 흉노로 갈 때 말을 타고서 이렇게 달 밝은 밤에 흉노로 딱 가고 있는데 비파를 잘 탔어요. 그래서 비파를 막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러기떼가 날라오다가 왕소군이를 보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기러기가 날개짓을 깜빡하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 별명이 떨어뜨릴 낙자에 기러기 안자, 그래서 나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인이 누구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고 그래요. 초선인은 누구냐면 사도 왕윤이라는 사람이 여포하고 동탁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보냈던 미인인데, 이 미인 때문에 결국 여포가 자기 양아버지 동탁을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초선이 하루는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달이 초선이를 딱 보더니 너무나 이뻐가지고 자기가 창피해요. 달이 이쁘니까. 그래서 구름 뒤로 숨었다 그래가지고 다들패자에 달월자 써서 패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당나라의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양귀비가 얼마나 이쁘냐면 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꽃이 양귀비를 딱 보더니 너무나 이뻐.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숫자. 이 숫자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다 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꽃이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수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4명의 미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이쁜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4명의 미인도 하나씩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서시의 단점은 뭐냐? 발이 워낙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발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발을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롱 드레스를 항상 입고 다녔고, 두 번째 왕소군이라는 여자는 어깨가 좁고 약간 기울어가지고 항상 뽕이 많이 들어간 어깨에 그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초선이라는 여자는 귀가 못생겨가지고 귀걸이를 항상 큰 거로 화려한 게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양귀비 같은 경우는 양귀비가 뭘 좋아했냐면 온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암내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천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이쁜 미인도 한 가지쯤은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보냐면 발부터 봐요. 발을 보면 저희 집사람 발이 서시보다 훨씬 이뻐요. 서시보다 이쁘고 그 다음에 어깨를 딱 보면 왕소금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이쁘고 귀를 보면 초선이보다도 이쁘고 또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어디를 안 봅니까? 단 얼굴은 보면 안 돼요. 얼굴은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단점은 다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다 뭔가의 아픔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선 그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런 뻥이 세상에 어딨냐. 무슨 물고기가 넋을 놓고 보다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오니까 물고기가 놀래서 도망간 것 뿐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숭이가 볼 때 아무리 서시를 갖다 놔도 다른 원숭이가 더 이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 게 보통 뭐죠? 소고기 2+A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지만 올빼미가 볼 때는 들쥐가 훨씬 맛있는 거다.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걸 이 미인 얘기로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제지간의 사이가 더 멀어져요. 어떤 경우는 유산을 놓고 칼부림도 나고 그런 거 보면 돈이 행복의 본질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게 이 미인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사고로 죽지 않고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애들을 놓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됐든 간에 돈 많이 벌어라. 네 누나도 주지 말고 동생도 주지 말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습니까?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도 본질이 과연 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가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강남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평생을 그 사람들한테 지고 사는 거니까 하여튼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 교재는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한시를 제가 한 편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한시를 참 좋아하는데 지은이는 조선시대 실학자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언덕을 넘어가다가 꽃이 하나 펴 있는데 그걸 보고 쓴 시인데 간단히 보면 그래요. 봄이 됐는데 붉은 빨간색 꽃 하나만 가지고선 봄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마찬가지로 꽃 수염도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라.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저처럼 그냥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죠? 앞에 계신 분처럼 그냥 생긴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꼭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꽃이 어떻게 빨간 것만 있느냐. 하얀 것도 있고 공부를 잘해야만 내 아들이고 못하면 남의 아들이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선지킨다고 했으니까 한번 뭔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어떤 행복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편안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한문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글자에 하나 보시면 이 시에 보면 맨 아랫줄에 약간 희미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볼간자입니다. 볼간자. 그죠? 이거는 한자로 어떻게 생겼냐면 눈목 위에 손 숫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볼간인데 본다는 얘기로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볼견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죠? 그 눈목 밑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는 볼견자는 뭐냐면 사람 눈만 크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다 눈에 띄는 게 견이에요. 근데 이 간자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밑에 누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어요. 왜 간호사라고 쓰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자세히 보라고 간자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아프셔. 그러면 엄마 어디 아파? 그냥
알아서 약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견자를 써야 돼요. 대충 보는 거니까. 자세히 보라고 간병을 하는 거, 간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나가다가 우리 가족이 됐든 아니면 주위의 친구가 됐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 자세히 한번 사람을 보면 배울 것도 있고 도와줄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간자를 한번 써왔습니다.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